2022년 1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을 올렸다.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에 포함되었다.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이 공약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뒤로 한 채 정권 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되었다. 그렇게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로 당선되었고, 이후 발표한 110개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지만,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둔 5월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995년 유엔이 각국에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 여성행동 강령이 채택되면서 2001년 우리나라의 여성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년간 유지된 여성부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왔고, 현재 세계 130여 개 국가가 독립부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부처가 대통령 선거에서 2030 남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 공약으로 등장하더니, 이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한 정당의 정권 획득의 이기적인 전술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검찰, 학교, 문화예술계, 체육계에 걸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후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텔레그램 엠번망 사건, 스토킹 범죄 등으로 다각화 고도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되었다. 타부처와의 업무가 중복된다. 여성단체들이 여가부로 악용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역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정책, 실행력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성폭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권력형 성폭력의 대책인가? 정권이 임명했던 장관 중 일부가 여당 출신 정치인의 성폭력에 대해서 단호히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던 문제는 우리가 부지기수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용기 있게 싸워왔고, 피해자의 곁에서 지원했던 상담소들과 전국에서 공동 지지망을 형성한 단체들, 피해자 법률 대리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 역시 모두 여성가족부 예산과 시스템이 몫을 해왔다. 여성가족부에 계속 제도와 정책의 보완을 요구했고, 일부 응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법무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법무부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여당,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지역 유지와 고위층에 의한 성착취, 가정폭력, 조직적 2차 피해를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권력형 성범죄는 여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높은 권력이 응집된 영역에서 성별 권력 구조는 더 심각하게 발현된다.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증표다. 후보자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성폭력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도구화하지 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노동, 정치의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를 보장, 강화하라.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정책 강화가 성폭력의 대책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더 이상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 과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성 인권은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여성 인권이 후퇴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며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며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라는 단어와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언뜻 보면 반가운 기조처럼 보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도 추진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로 인한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삭제해버리면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피해자 중심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피해자가 직면하는 매 순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식을 사회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전 과정에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분산되어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모아 법무부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중 몇 명이나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범죄 피해자에 포함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그 범죄의 특성상 신고,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2.3%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 기소되는 비율을 따지면 사실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를 구분하고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 과연 인정이 될까요? 신고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범죄 피해자로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고소하지 못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이 질문에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처로 응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도 전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현장단체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주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성차별과 여성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성매매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별법 제정 운동을 했던 이유는 여성폭력 해결하고 피해자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보고 다루는 다른 원칙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직계 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거래가 아닌 착취로 보아야 하고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하게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등의 원칙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법률이 하나씩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원칙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며 이 다른 원칙의 배경은 바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은 여성폭력 발생에 좋은 토양이 되고 여성폭력은 동시에 성차별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근거로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한 해법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성차별 철폐, 성평등 사회 실현,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의 강화에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관장할 부처의 폐지에 동의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라니 해괴해도 이렇게 해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의 유리천장 지수,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명실공히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 여성과 여성폭력 피해자도 주인인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지명 후 폐지한 발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 강화하라.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 존폐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SNS에 던진 성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가 핵심 선거 공약과 전략으로 부상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의 곽계와 여성폭력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드러내기 위한 앙상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는 그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미 김현숙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처의 폐지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갈등 해소가 미흡했고 정치 경제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후보자는 아는가? 이는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와 진전이었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연대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해왔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여성폭력 피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피해로부터의 회복뿐 아니라 당사자들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면서 그 피해와 강압의 정도를 증명해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발화를 잉태하는 단단한 지지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를 구별하고 가해를 처벌하는 시각이 주요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책무이며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결코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본연의 소임을 제대로 다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국정 운영은 단순히 남초 여론을 달래고 선거 때마다 부처의 시한부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회성 선언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법에 제시된 엄연한 부처의 쓸모와 효용을 찾지 못해서 폐지를 운운하는 단순하고 저급한 방식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성폭력 피해자 현장 단체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성동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는 자격 없다. 2022년 5월 11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연대 이하 567개 단체 및 기관. 감사합니다.